이 작품은 따뜻한 색감이랑 약간 점을 찍은 듯한 느낌을 보고 포근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이거는 작가님이 그때그때 작업을 하실 때 느꼈던 감정과 그리고 또 그때 느낀 감정을 이제 색감으로 표현을 하신 건데요. 작가님은 이게 마치 그 시간의 층위를 쌓는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감정과 작업하던 그 순간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색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그때 작가님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작품을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작품 각각 하나하나마다 제목이 있는 각각의 작품이 이제 모여진 12점의 작품인데요. 작가님이 꼭 그렇게 작품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면서 본다기보다는 이것을 그냥 12점이 모여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을 해도 되고 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봐도 되고 이거는 이제 관람자들의 자율에 맡겨서 이제 보는 그대로 나의 작품을 감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전시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희 작가님은 전통 채색화 기법과 이제 그 재료를 통해서 꾸준히 작업을 해요. 한국 화가신데요. 이 작품은 그 장지라는 종이 위에 호분 반수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 번 베이스를 까는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분체와 석체라는 그 색채 이제 재료가 있어요. 천연 재료 물감. 이제 그 색채 물감을 여러 번 이제 쌓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잠시만요. 방금 말씀 주신 이 재료가 장지, 호분, 반수, 분체, 석체 이런 것들 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알아야 작품이 더 이해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직접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방금 네. 미술관에서 선생님 작품을 봤는데요. 네. 근데 보다가 이 작품 설명에서 네. 작품에 장지가 들어가고 분체, 석체가 쓰였다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더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예. 낯서셨죠? 예. 장지, 석체, 분체 이런 거. 우리 튜브물감만 많이 보셨었는데 그죠? 네. 사실은 우리 전통의 그림의 재료예요. 사실 장지라고 하는 거는 그 순지를 뜰 때, 한지를 뜰 때 조금 이제 섬지를 길게 해서 두텁게 뜨려고 이제 계획적으로 좀 두텁게, 아니, 그러니까 길게 장지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텁게 뜬 한지를 배접을 해요. 또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2합, 3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7합까지도 해요. 그럼 굉장히 두텁게 종이 바탕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색재를 써서 그림을 올리는, 완성을 하는 그런 우리 전통 기법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장지 또 석체, 분체 이런 걸 낯설어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 거를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전통 채색을 하면서 이제 이게 한국화예요 이렇게 말하는 말씀 오늘 저기 전시장에 들르셨으니까 한국화라고 들으셨는데 한국화란 느낌을 못 받으셨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채색화가 그 고대시대 벽화 있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로면, 궁중화나 민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역사가 굉장히 더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묵화가 이제 조선시대 성행을 해서 한국화하면 수묵화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낯설었던 장지, 석체, 분체 이게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의 재료입니다. 한국화를 하는. 그렇군요. 네. 벽화의 그 그림이 유래돼서 이렇게 네, 네. 가루가 들어간 석체, 네, 분체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쓰이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 과정이 다 여기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장지를 화판에다 일단 이제 그 초배지를 붙이고 장지를 붙여요. 근데 어쨌든 한지이기 때문에 스며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색을 쓸래 너무 스며들어 가게 되면 색깔이 발색이 잘 안 되니까 스며드는 성질을 없애는 반수 또는 포수라고 말하는 코팅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호분이라고 하는 호분은 조개가루로 만들었거든요. 조개가루로 만든 호분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루 물감이니까 붙여야 되죠. 교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교라고 하는 이제 우리 전통의 교착제예요. 그림에서 많이 쓰는 악교를 넣고 백반을 좀 넣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판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게 네, 얼마나 네, 걸리나요, 보통? 이제 일단 하나씩 하기는 어렵고 한꺼번에 이제 밑작업을 할 때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했던 거를 이제 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소품 한번 이제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점을 한꺼번에 놓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마르고 다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2, 3일 이상은 걸리죠. 네. 그림 하나 밑작업만 만들기까지가 굉장한 그 인내와 정성이 네, 필요한 네, 작업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궁금한데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네. 해보세요. 지금 이거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지금 아직 안 칠한 상태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칠한 상태고 이거는 한 번도 안 한 그냥 장지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예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할게요. 예. 인터 빼주고 빼고 빼주고 이따가 쫙 스며들죠 지금. 오 네, 그러네요. 자, 이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쫙 스며드는 게 좀 강하고 이제 계속 코팅이 되듯이 위로 입혀질수록 네. 그 스며드는 게 덜 하거든요. 오, 잘하시는데요, 아주. 선생님께서 잘 하셔야 될 것 알려주셔서- 같은데요? 아유, 잘 알려주셔서 진짜 바로 스며드네요. 네. 오 흡수가 이때 또 손으로 전달되는 느낌 되게 좋지 않으세요? 네네네. 네. 분명히 저는 이제 물기를 가득 머금은 네. 이 붓을 칠했는데 바로 흡수돼서 싹 네. 뽀송해지는 이 느낌. 네. 어. 그 이 전달되는 느낌이 그것 때문에 제가 채색화를 한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매력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완성된 그 작품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이 희열감. 그래서 저 전통 채색이 힘들기는 하나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럼 부분이에요. 저는 선생님께 너무 궁금한 게 네. 한국화도 작업하는 방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딱 이 부분에서 어떠한 매력을 느끼시길래 이 과정을 고수하신 건가요? 저 바로 지금 이 손맛이에요. 손맛. 손맛, 그 붓질 맛 이게 있거든요. 또 이걸 여러 번 칠을 하고 나면 또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또 그래서 그 이제 들려지는 그 맛,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완성된 뭐 그림도 물론 뭐 가장 중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네. 과정 전체가 그 작가로서 정말 희열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너무 행복하시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그쵸. 선생님한테 네, 딱 네. 맞는 네, 네, 네. 그런 과정이시군요. 저는 이제 채색화가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화에서 채색화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잘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채색화가 우리 그 그림을 그릴 때 삶과 비슷한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한꺼번에 되지 않고 쌓아서 오랫동안 이제 또 기다림도 있어야 하고 또 그 붓질의 흔적 속에 시간도 담아야 하고 이제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한꺼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과 함께 또 저는 여백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색을 쌓아 올리면서 채워진 여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힘든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움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림에 좀 담았는데 결국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어려운 작업들도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제 그림을 보고 좀 편안한 상태로 그동안 이제 본인과 함께 이야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가가 굳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감상하시는 분들이 그림과 함께 본인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이런 분체 장지에다가 네. 분체 작업하는 뭐 어떤 계기라든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장지 위에 분체, 석체 이렇게 하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빨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채워진 여백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삶이라고 하는 거나 시간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진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체, 석체, 이 장지 위에 그렇게 쌓아가는 이 부분과 저의 삶과 아니면 모든 이들의 삶과 시간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그런 흔적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전통 채색화를 고수하면서 쉽지 않은 길이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길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전체 한 과정 프로세스 어떻게 되나요? 순서를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맨 처음에는 어쨌든 장지를 붙여요. 합판에 붙이고 우리가 이제 했던 아까 이제 호분 반수 작업을 마르고 그 위에 다시 칠하고 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극을 메우는 거거든요. 한시가 스며든 성질을 없애는 이 작업을 저는 한 4번 정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아주 하얀 그 배경이 되거든요. 공자님 말씀에 회사후소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이 이제 채색화를 하기 전에 하얗게 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바탕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옷도 굉장히 정갈하게 입고 막 작업복 입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갈하게 입고 좀 저를 그 가다듬고 꾸민 상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밑작업, 회사우서라고 하는 그 밑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먹을 한번 저는 덮여요. 그러면 중화가 되거든요. 그 중화가 된 느낌 위에다 제가 이제 발현하고 싶은 아주 여러 가지 색들을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그렇게 올리면 중화가 된 상태와 그렇지 않고 그냥 호분만 한 상태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거는 먹을 한번 까는 중화된 상태로 하는 것이 약간 중용이랑 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채색화에서 색을 많이 올렸을 때 먹을 깔았을 때 그 농익은 느낌 그걸 굉장히 저는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거나 할 때 이제 그 오묘한 색감들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중용을 한 다음에 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매력으로 전통 채색화에 대한 부분을 정말 놓을 수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 채색화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법인가요? 우리 역사에서 사실 한국화 역사에서 채색화하고 수묵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채색화는 우리 고분 벽화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분 벽화로 해서 고려시대 우리 굉장히 찬란했던 귀족의 그 불교 문화 있잖아요. 불화들. 그리고 조선시대로 오면은 궁중화나 민화 이렇게 해서 채색화 역사가 오고 수묵화는 사실은 그 명나라 영향으로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그림이에요. 그 문인들이 그렸던 그림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지금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대에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니까 한국화하면 산수화 아니면 뭐 수묵화 이렇게가 우리 그림과 더 이제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역사 속에는 채색화가 훨씬 더 오래된 그림이다. 그리고 곳곳에 보면 훨씬 더 이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낯선 부분이긴 하지만 채색화의 역사가 훨씬 오래됐다. 우리 그림 중에서는 그렇게 아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 하나 만드는데 소요 기간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작가가 이제 어떤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원하는 그렇게 발현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린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색을 올리는 거를 수백 번 이상을 하거든요. 사실상은 밑작업부터.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좀 놔뒀다 하기도 하고 해서 오래 걸린다. 그렇지 기간을 얼마나 걸린다라고 말하기는 잘
잘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몇 개월이? 아니면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작품 이런 요거 저기 전시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한 요만한 거 사이즈. 네네. 뭐 예를 들어 으스름입니까? 어스름. 네. 어스름 맞죠? 네네. 어스름 같은 게 얼마나 걸리나요? 그것도 이제 밑작업부터 이제 종이 붙이는 거 밑작업, 뭐 먹했지, 호분 발랐지, 먹했지, 그다음에 또 이제 밑색깔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번 정말 그 수백 번 이상의 붓질을 한 거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그 작품 한 작품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거는 제가 상을 받은 이후에 그 1년은 좀 안 됐지만 그 몇 개 한 8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작업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어스름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스름은 이제 제 시간을 지나면서 그 감정이 굉장히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어스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좀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좀 겪은 일이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했다면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일이 해결도 될 수 있구나라는 아주 큰 경험을 하면서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도 좀 생각이 바뀌어서 추상으로 좀 바뀐 계기도 되었거든요. 그 어스름 작품은 정말 그럴 때 어쩌면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앞길이 잘 안 보이거나 힘든 상황이거나 이럴 때 어스름하게 그래도 뭔가 찾아서 가는 이런 상태를, 그래서 결국은 희망을 찾아가는 그 상태를 한번 표현해 본 그림입니다. 작가님은 영감을 좀 보통 어디에서 좀 얻으세요? 저는 일단 그 작업을 스케치를 하는 작업을 하진 않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 전통은 스케치를 해가면서 하는데, 하지만 또 이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뭐 밤새워 한다거나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 왜 밥 먹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하듯이 그냥 그림도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렸기 때문에. 뭐 물어보셨지? 영감. 언제 내가 그래 이거야 필이 빡 올 때.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자연을 봤을 딱 그럴 때도 있고요. 어느 풍경을 딱 봤을 때 그럴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이거 표현해봐야겠다라는 거는 풍광을 봤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도 있고, 아니면 혼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책을 읽었을 때, 아니면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걸 들었을 때도 그런 영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저는 좀 약간 밝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서 그런지 희망적인 거,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예쁜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주로 즐거운 상태, 행복의 상태 이런 데서 주로 영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어디 여행 가시나요? 네. 즐거움이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혼자 생각도 하고, 사실 혼자 사색하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생각하시는 나의 작품 철학은 뭔가요? 저는 위안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제 작품을 보고 그냥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냥 소소하지만 뭔가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장 그림을 그리는데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그 채색화를 좀 한국화, 채색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사실 지금 이제 전통 채색과를 가지고 더 현대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미디어 쪽으로도 좀 연결을 해서 해보기도 하고 현대적인 어떤 부분과 연결을 해서 계속 뭐라고 말을 끝을 맺어야 하나? 말이 길어지는데. 하고 전시회 때 보면 영상하고 같이 나오고 있던데 예, 예. 그걸 뭐 어떤 명칭이 있나요? 제목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행복을 느끼고 위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채색화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부분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서 이제 보시면 물멍 컨셉으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영상을 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전통 채색화를 하지만 미디어 쪽으로도 같이 접목을 해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관람객들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해보고 미디어 아트도 해보고 그래서 한국화 작가이긴 하나 현대적인 그 부분과 발맞춰서 계속 노력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전시하고 있는 영상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상이에요. 단상, 그 물 단상인데, 결국은 우리 왜 멍 컨셉들 있잖아요. 불멍, 물멍 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상태를 원하기도 했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많은 걸 포용하고 있는 또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전시 제목 같은 자동차 같은 스스로 이제 뭐의 목적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같은 그림이었으면 좋겠고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고 그걸 관객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그 제목이 일단 단상이에요? 네, 단상, 물 단상. 제가 이제 단상이란 제목으로 그 움직임이 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물 단상이라고. 물 단상? 네, 네. 제가 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자동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왜 자동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 힐링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혼자서 사실 일어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안을 받는다든가 스스로에게 위안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스스로 하는 거지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사란 그 말과 그 힐링이란 말 이것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작업에 자동사란 말을 굉장히 적절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